부자가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명문대 가는 것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안녕하세요, 경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돈을 이렇게 대하면 절대 가난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라는 제목으로 영상을 가져왔습니다. 여러분들은 부자란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여기 나오는 이제 아마존의 회장님, 그리고 워렌 버핏, 그리고 마크 주커버그, 그리고 빌 게이츠, 이런 분들이 돼야지만 부자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까요? 제가 생각하는 부자는 사실 이렇게 유명하고 돈이 막 몇 조 이렇게 많을 필요도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부자는 너무 과대한 거예요. 사실 자산이 몇 조 단위 이런 부자가 되지 않아도 자산이 한 100억 정도만 있어도 괜찮잖아요. 엄청나게 큰 돈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여러분들이 오늘 설명드릴 영상들만 제대로 보셔도 한 5년 10년 안에도 100억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들이 부자가 되기 위한 마인드와 방향만 제대로 갖춰졌다면 부자가 되는 거는 누구나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저는 명문대 가는 것보다 훨씬 부자가 되는 게 쉽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도 이제 처음에는 부자가 되겠다고 이제 결심을 했을 때 이 부자라는 게 뭘까 고민을 했었어요. 근데 단순히 이제 막 돈을 흥청망청 쓰고 막 엄청 좋은 비싼 차, 슈퍼카를 타고 이런 것들이 부자로 느껴졌거든요. 근데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그거는 어떻게 보면 보여주기식 부자이다. 진짜 부자는 따로 있다라고 이제는 생각하게 됐습니다. 돈이라는 건 내가 어떤 것을 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되는데 앞서 말씀드린 거는 돈이 목표가 되는 거예요. 그냥 앞에서도 돈이 많았으면 좋겠다. 돈은 슈퍼카를 뽑기 위한 어떤 차 뽑았다. 이런 거를 어떤 자랑하기 위한, 과시하기 위한 어떤 자랑거리로 생각한다는 거죠. 그게 다 돈을 목표로 생각하는 건데 돈을 벌어서 슈퍼카를 사겠다. 이러면 돈이 목표가 되는 거거든요. 절대 그러시면 안 됩니다. 부자가 되기 위해선 돈이 목표가 되면 안 되고 수단이 돼야 됩니다. 저한테는 돈이 어떤 의미냐면 우리 가족을 지키기 위한 수단이고 돈이라는 거는 이 사업을 좀 더 번창하게 하기 위한 수단입니다.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돈을 생각을 해야 되는 거지 내가 100억을 버는 게 목표야. 그럼 100억을 벌고 나면 뭐 하실 건데요?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그러고 나면은 또 약간 허탈감에 빠지게 되고 목표가 그냥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돈을 버는 순간. 그래서 돈을 반드시 이제 수단으로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서론이 좀 길긴 했는데 오늘 제가 영상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 이즈미 마사토 저자의 이제 부자의 그릇이라는 굉장히 유명한 책이죠. 이것도 지금 몇 년째 거의 베스트셀러 안에 들어가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이것 또한 여러분들이 어려운 문체로 쓴 게 아니라 할아버지와 어떤 이제 사업에 실패한 청년 간의 대화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간접적으로 이 돈을 대하는 습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되짚어 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는 책입니다. 그래서 이 부자의 그릇에서 돈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는 내가 돈을 다룰 수 있는 나의 그릇이 커져야지 돈을 버는 거지 내 돈의 그릇은 한 주먹만한데 갑자기 100억 부자, 1000억 부자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설령 그 돈이 들어온다고 해도 내가 담을 수 있는 그릇이 없기 때문에 나머지는 다 잃게 된다라는 게 이 책에서 얘기하는 메시지입니다. 재테크를 이제 막 시작하시는 분들, 투자를 하시는 분들이 돈을 많이 벌 거에만 집중을 하는데 그 돈을 많이 벌기 전에 그 번 돈을 잃지 않으려면 내가 그릇이 먼저 돼야 됩니다. 그릇을 어떻게 키워야 되는가에 대한 것이 이제 부자 마인드에 대한 교육, 돈을 다루는 습관에 대한 얘기들을 의미합니다. 그 습관들에 대해서 이 책에서 정말 쉽게 누구나 읽을 수 있게 잘 표현을 하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 부자의 그릇 그리고 부자 마인드가 그렇게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여러분들이 보시면 이제 부자 가문,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삼성가, 뭐 현대가 이런 가문에서 돈에 대한 교육을 엄청나게 혹독하게 시키거든요. 몇 조 자산이 있어도 그들 자녀에게는 일부러 그 자산이 없다고 생각하고 너가 돈을 한번 벌어봐라. 뭐 예를 들면 SK 가문의 이제 외손녀 딸이죠. 따님은 이제 군 부대에 어떤 이제 장교로 입교까지 하셨죠. 우리가 소위 생각하는 전통 있는 부자들은 이 돈을 다루는 습관에 대한 중요성을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녀들한테 여유 있는 이 자산을 그냥 물려주고 싶겠어요. 편하게 살면 얼마나 좋아요. 근데 그러지 않는 이유가 자녀들의 그릇이 커져야 이 돈을 지킬 수 있는 걸 부자들은 이미 자산가들 그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이제 재벌 그룹들은 이미 알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돈을 벌기 전에 투자를 하기 전에 이 부자의 그릇, 돈에 대한 습관을 반드시 제대로 들여놔야지 우리가 번 돈을 지킬 수가 있다. 아니 돈을 벌면 뭐해요? 그 돈을 지키질 못하는데. 그래서 꼭 이 책을 읽어보셔야 되는 것이고요. 여기 나오는 할아버지가 이제 돈에 대한 제대로 된 습관을 들이기 위해서 이 젊은 남자 주인공에게 얘기를 하는 여러 가지 얘기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가 가장 인상 깊었던 건 돈이라는 거는 우리가 눈에 보이는 돈은 신용이라는 것을 가시화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신용이라는 것은 내가 과거에 사람들 간에 소통하면서 어떤 신용을 쌓았고 나의 모습을 어떤 신용도라는 것으로 대체해서 표현을 한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왔고 사람들 간에 어떤 유대관계를 형성을 했고 이런 것들의 완성체가 현재 지금의 신용을 만드는 거다
라고 할아버지께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결국 돈이라는 거는 상대방으로부터 오거든요. 내가 사업을 하든 뭔가 물건을 팔든 다 누군가 사주고 내 사업에 투자를 하는 사람, 모든 게 다 사람 간의 연결고리예요. 근데 내가 신용이 없는 상태에서 그 돈을 지키고 만들 수가 있을까요? 절대 없을 겁니다. 자, 가장 여러분들이 잘 알만한 사례가 있는데 남양유업이라고 모르시는 분이 없을 거예요. 이 기업의 신뢰를 잃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몰락을 하게 됐거든요. 뭐 갑질 의혹, 그리고 회장님의 외손녀께서 또 마약을 하셨죠. 그리고 주가 조작까지 이슈가 일어났습니다. 이렇게 세 개의 이슈가 어우러지게 되면서 굉장히 빠른 속도로 주가가 하락을 했고요. 결론적으로 이제 오너 일가는 사퇴를 하고 오너 일가가 가지고 있던 모든 지분을 이제 다른 기업에 매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만큼 이 신용도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고, 여러분들이 뭐 회사를 다니시던 기업을 운영하시던 자영업을 하시던 이 신용이라는 걸 잃게 되면 내가 그동안 쌓아왔던 몇 년 동안 수십 년 동안 쌓아왔던 게 한순간에 날아가는 건 일도 아닙니다. 그래서 기업에 대한 어떤 신뢰도가 깨지게 되면 그 기업이 취급하고 있는 모든 상품의 매출이 빠지게 되고 다 자연스럽게 주가라든지 어떤 회사 전체 위기가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신뢰라는 거, 신용이라는 거는 기업 차원에서도 개인 차원에서도 앞으로 부를 읽어가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뼈대가 돼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신뢰를 잃지 않고 신용도를 지켜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앞서 얘기한 대로 제가 이제 가장 저한테 의미가 있었던 구절이 이제 신용도에 관련된, 돈이라는 거는 신용의 현재 모습이다 라는 부분이 굉장히 인상 깊었고, 이 신용이라는 거는 여러분들한테 많은 돈을 벌게 해줄 수도 있지만 반대로 한순간에 그 돈을 뺏어갈 수도 있을 만큼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이 부자의 그릇, 신용도의 중요성, 그리고 내 부자 마인드가 준비가 돼 있지 않다면 단기간에 큰 돈을 벌지라도 이걸 지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 돈을 지키기 위해선 반드시 남들과 소통할 때, 그리고 내 신뢰가 깨지지 않도록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사람 간의 관계 신경을 많이 쓰시고요. 신뢰가 깨지지 않게 잘 대처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인드와 관련된, 부자 그릇에 관련된 내용에서 충분히 공감을 하셨다면 이제 좀 더 레벨업을 해서 투자에 관련된 책을 읽고 싶다 하면은 제가 쓴 뭐 경매하는 직장인, 그리고 나는 불황이도 여전히 투자를 한다, 이 두 개의 책이 있으니까 이 책도 한번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겠고요. 이제 경매하는 직장인은 경매에 초점을 맞춘 책이라면 오른쪽은 부자 마인드와 이제 부동산 전반적인 투자 방법에 대해서도 나와 있으니까 뭐 순서를 굳이 따지자면 오른쪽 책을 먼저 읽고 그 다음에 좀 더 구체적으로 경매에 배워보고 싶다, 왼쪽 책을 읽어보시면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투자하는 방법에 대해서 좀 더 심도 있게 배울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돈을 대하는 태도를 간결하게, 그리고 스토리 형식으로 누구나 쉽게 읽을 수 있게 썼다는 점에서 굉장히 이 부자의 그릇이라는 책이 지금까지도 사랑을 받는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여러분들이 이 책은 정말 이제 글씨도 굉장히 크고요. 책 페이지도 얼마 안 돼요. 계속 저는 이제 반복해서 읽고 있으니까 이거는 정말 소장해놓고 여러 번 읽어도 여러분들이 마인드가 좀 줄어들었다, 부자 마인드가 좀 지금 약간 충전을 해야 되는 느낌이 들 때가 있거든요. 이 투자라는 걸 하다 보면 그때마다 한 번씩 편하게 펼쳐서 가볍게 읽어볼 수 있는 책이니까 꼭 한번 사서 읽어보시기를 좀 권장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